정확한 북한 소식을 통해 평화와 통일 앞당기는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4월 3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들 잘 프로그램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사실 북한에 방문한 인사들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할 북한에 방문한 인사는 좀 누구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문경환 기자님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로저 셰퍼드라고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한 최초의 외국인이다. 근데 아마 한국인 중에도 북한의 백두대간을 종주한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북한 사람 중에도 남쪽에 백두대간 종주한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최초의 지구인 중에서는 최초로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확신할 수가 없는 게 분단되기 전에 옛날 조선시대.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지구인 중에 최초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예. 현대인 중에서 최초로 네네네. 현대 은하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엔 최초로 남북 백두대간을 종주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백두대간 전체가 한 1000km 정도 되는데 여기를 다 종주한 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도 그러니까 북한 자체에서도 백두대간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를 않는데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산들을 이렇게 많이 가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1000km 다 안 했다 하더라도 진짜 사실 등산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몇백 킬로? 이 정도 등산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로저 셰퍼드 씨? 그분 뉴질랜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은 좀 백두대간을 좀 언제, 또 그리고 왜 좀 종주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 이게 뉴질랜드 사람인데 왜 갑자기 백두대간에 관심을 가졌나 이게 신기한데, 2006년에 휴가차 한국에 왔다 그래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국립공원 이런 데 다니다가 자기 친구한테 백두대간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 한국에는 백두대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흥미가 생겨가지고 종주를 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끊겨 있는 거예요. 북한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한국 쪽에 백두대간을 종주를 하고 북한 쪽에도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북한 당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이제 또 종주를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 친구가 되게 좋은 친구 같아요. 저는 사실 백두대간 추천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훌륭한 친구분을 두신 것 같습니다. 로저 씨가. 네. 그러면은 흔히 좀 백두대간 하면 제 생각에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약간 설악산도 있고 덕유산, 지리산 이 정도만 대충 예측이 좀 되고 이 정도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백두산 말고 또 어떤 산들이 좀 있을까요? 예, 보니까 남포태산, 두류상, 향로봉, 금강산 이런 산들이 있다는데 사실 저도 금강산 빼고는 다 처음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저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네요. 진짜 두류산 이런 건 진짜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북한산이나 남한산이나 이렇게 둘 다 가봤잖아요. 근데 둘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던가요? 어때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개마고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마고원 사실 우리도 가보진 못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개마고원이 있다. 한반도의 지붕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올라가면 일단 탁 트였는데 시야가 끝도 없이 이렇게 이 산들이 굽이친다는 거예요. 지평선이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차이점 하면은 북한의 백두대간은 대부분이 자연 그대로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북한에 아직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느낌도 많이 다른데, 이 남쪽의 산들은 그림 같고 로맨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북한의 산들은 깊은 신비감을 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산들이 하나의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북한 쪽에는 이제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깊은 신비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되긴 하네요. 북한에서는 원시림이 많다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북한에는 민둥산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예. 네네. 근데 이제 원시림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네. 이게. 그게 제가 볼 때는 민둥산은 그냥 마을 주변에 사람 사는 곳 마을 주변에서는 당장 이제 땔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산을 깎아내렸는데 마을이 없는 북한이 워낙에 산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마을이 없는 산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저 이제 강원도, 함경북도, 뭐 함경남도 이런 데 가면은 자강도, 양강도 이런 데 가면은 정말 깊은 첩첩산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 사람도 안 살고 원시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완전 신기하네요. 그러면 뉴질랜드 분이시니까 뉴질랜드에서도 산을 많이 타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뉴질랜드 산하고 좀 비교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좀 비교 얘기는 혹시 있었나요? 예. 근데 이게 산 모양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네. 산과 어떤 민족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뉴질랜드가 혹시 아시죠? 요 원주민이 어떤 사람인지.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아닙니까? 마오리. 그렇죠. 마오리족이라고 유명하죠. 처음 들어보신 듯한 반응이네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마오리족이 그렇게 오래된 민족은 아니고 한 800년 전에 뉴질랜드에 정착을 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한 18세기 말에 유럽인들이 또 이주를 해왔다고 합니다. 한 300년 전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마오리족이 거기서 한 800년 정도 살았는데 한 500년 정도 살다가 네. 유럽인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 주류 문화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야. 마오리족 문화가 하류 문화로 이렇게 밀려나고 네. 유럽인들의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됐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 자연과 문화가 제대로 융합이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 그 쿡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마운틴 쿡. 네. 이 쿡산이 뭐냐면은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의 이름을 따서 쿡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이 산의 이름은 아오라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오리족의 원래 이름이 아오라키라 네네. 그래요. 그래서 구름을 찌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높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높은 산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마오리족들은 자신들의 어떤 역사와 네. 그런 걸 문화 이런 것들이 녹여서 그런 산 이름을 지었는데 유럽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건 쿡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깝다. 네. 쿡 무슨 뭐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요리? 네. 이런 얘기 약간 들으니까 마치 좀 약간 일제강점기 때 우리 고유 좀 지명들이 일본식으로 많이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도 남아있고 말 속에도 많이 남아있고 그런데 이런 현실들이 좀 떠오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뭐 아무튼 그 로저 shepherd 씨 얘기로는 한민족은 마오리족보다 훨씬 오래되지 않았냐. 우리가 역사가 지금 몇 년이죠? 반만 년이라고 그러죠. 반만 년이라고 아. 5천 년이니까 훨씬 오래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훨씬 오래된 토착 민족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한반도와의 융합, 한반도의 산들과의 어떤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렇게 융합돼 있지 않느냐. 한민족의 정신의 일부는 산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한민족의 산이 한반도의 산이 한민족의 DNA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제3자에서 이거 입장 바라보면 또 정확하게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산과 뭐 민족과 융합 이런 것들이 정말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북한 백두대간 같은 거를 좀 전반적으로 쭉 여행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쵸. 로저 씨가. 네. 북한도 갔었으니까. 그럼 북한 사람도 좀 만났을 것 같아요. 뭐 산만 가진 않았을 것 같고 밥도 먹고 네. 같이 뭐 이렇게 뭐 동반자로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북한에 여행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안내원들이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을 탈 때도 그 북한 측의 사람들이 같이 산을 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북한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북한의 이제 공식 입장은 뭐냐면 외국인이 혼자 산 타다가 실종되면 어떡하냐. 그럼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외국인 납치했다고 또 이제 난리칠 거 아니냐. 그래서 산 타다 보면 실족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매우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북한 외무성 산하의 문화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뉴질랜드 조선 친선협회가 네. 소속돼 있대요. 네. 여기 사람들하고 함께 했다. 그러는데 이제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아주 친해졌다 그래요. 절친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 북한에 갈 때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사실 서방 언론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백두대간을 가기 위해서 북한은 가야겠는데 북한에 가면 이게 괜찮을까 되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정작 가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매우 겸손하고 교육도 잘 받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북한의 백두대간을 등반하면서 뭐 북한 사람들과 겪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백두산 등정에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백두대간의 이제 첫 출발이자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다 보니까 여기서 특이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백두산에 오르기 위해서 평양에서 삼지연까지 이틀 동안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삼지연에 도착해가지고 3일 동안 폭풍과 치고 구름이 끼어가지고 백두산을 아예 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때 또 폭우가 치고 구름이 저도 뭐 북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날씨가 안 좋아서 네. 맑은 날씨에 백두산 천지를 보는 게 진짜 어렵다. 이런 그렇죠. 1년에 몇 번 안 되는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구나. 그래서 이제 백두산을 오르려고 갔는데 뭐 3일 동안 비구름만 보고 있었으니까 이제 가까웠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술을 먹어야죠. 그렇죠. 술을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저녁마다 술을 먹은 거예요. 네. 어느 날 밤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도토리 소주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있는데 네. 운전기사 한명수 씨라고 하는 운전기사가 백두산에 오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좀 모험을 즐기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해돋이 때 백두산을 보려면 밤중에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다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도토리 소주가 아주 사람을 잡는 술인 것 같습니다. 도토리 소주. 네. 어쨌든 그 현지 안내인인데 이름이 박량이라 그래요. 네. 박량 씨는 야, 이 날씨가 이런데 백두산 정상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이분 안 취했나 보죠. 이분 좀 덜 취한 것 같아요. 네. 위험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이제 취해가지고 막 흥분한 상태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결국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음주운전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아무리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바로 출발하는 건 이제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네, 좀 네. 쉬었다가 밤중에 출발하자. 그래서 3시간 정도 잤대요. 3시간 정도 자고 와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에 차를 몰고 고원을 가로질러 백두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음주운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비까지 오니까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이게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백두산은 막 자갈밭 이런 데를 막 차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 SUV라 그러죠. 네네네. 이제 도요타에서 나온 랜드크루저라는 차를 타고 이제 막 몰고 가는데 네. 길에 가장자리도 제대로 안 보였대요. 네네네. 그리고 막 모든 곳에 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목숨 걸고 간 거죠, 이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모양이네요. 네. 모든 곳에 물이 넘칠 정도면. 그 백두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네. 나무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비가 오면 이제 막 자갈밭으로 물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래서 이제 한참 막 가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만큼인지도 모르고 뭐 지금 낭떠러지 옆을 지나는 건지 뭐 어디를 가는 건지도 모르고 막 가고 있는데 현지 안내인이 갑자기 차를 멈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멈췄는데 네. 보니까 이 백두산의 최고봉이 장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네. 거기 바로 아래 능선 위에 있었고 네. 이게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멈췄던 거예요. 아. 좀만 더 갔으면 이제 천지 안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딱 멈췄다.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 빠졌으면 어떻게 또 나와요, 거기서? 이제 어졌으면 헤엄쳐 나왔지. 이 인터뷰를 할 수 없었겠죠. 아, 네, 네. 차를 버리고 뭐 헤엄쳐서 나왔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폭우가 멈추지 않았고 차 안에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으나 네. 비는 멈추지 않고 바람은 어찌나 세게 부는지 막 차가 흔들리고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제 아침에 해돋이를 보려고 네. 차 밖으로 나갔는데 뭐 비는 쏟아지고 바람은 강하게 불고 뭐 이래가지고 거의 뭐 산 위로 날아갈 뻔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셌다 그래요. 네. 결국 이제 해돋이는 보지 못하고 내려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안타깝게 일출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기억에는 이제 아주 특별한 기억으로 이렇게 남았다. 네, 원래 고생한 기억이 더욱 그렇죠. 좀 기억에 많이 남죠. 네네네. 네, 아무튼 이분이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날씨가 개가지고 백두산을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두산이 다행이네요. 세계의 불가사의로 꼽힐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마치 본인께서 직접 겪으신 것처럼 생생하게 아주 우리 기자님
기자님께서 네, 이제 같이 가신 줄 알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백두산 하면은 약간 민족의 영산 뭐 사실 그래서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약간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불가사의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좀 백두대간 등반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북한에 또 간 적은 없어요? 네, 백두대간 말고 오토바이 종주를 한 적이 있다고요. 또 오토바이 타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뉴질랜드에서 북한의 산들을 막 다녔다고 소문이 나니까 네.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북한에 가보자. 네.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보자. 뉴질랜드에 좀 부자들이 그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로 남북 종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제안을 해서 네. 로저 셰퍼드 씨가 이제 북한에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개성을 통해서 분단선을 넘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즐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왜 즐겁지 않았나요? 지금 저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쵸. 걸어가는 것도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걸어서 산 타는 것보다 오토바이가 훨씬 편하긴 네, 한데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앞 사람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 엉덩이만 보고 있어야 돼서 아주 재미없었다고 하네요. 사실 대화를 하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토바이 타야 되는데. 네. 안 맞추거나 아니면 앞에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앞에 사람이 계속 받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로저 셰퍼드 씨는 지금 현재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간 건가요? 뉴질랜드인이니까 당연히 뉴질랜드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지리산 자락에서 네. 하이크 코리아라는 회사를 차려놓고 네. 외국인에게 한국 산을 안내하는 산행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네요. 네. 한국인이랑 아예 들어오셨어요. 저희도 한국산을 외국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자는데, 외국인이 한국산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네,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네. 그 코리아 백두대간 남과 북의 산들, 이런 제목의 사진첩도 출판을 했고요. 백두산 사계절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이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설악산을 올랐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금강산을 오르는 그런 여행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산악 바이킹, 바이킹 아니죠. 산악 바이크 이런 것들을 또 좀 그런 거에 관심도 있으신가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산도 많이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자전거, 네. 산악 자전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버린 건 아니겠죠. 네. 근데 한국의 산을 위해서 사진도 책도 내가지고 하고 다큐멘터리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 좀 남북에 오가려면은 저희 외국인이가 좀 가능한가요? 이게 좀 힘들지 않나? 남북 정부가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은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근데 로저 셰퍼드 얘기가 특이하게도 이게 북한보다는 한국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프로젝트 기획을 했는데 정작 이걸 추진하려다 보면 북한에서는 오케이 하는데 한국에서 오히려 어렵다. 이런 이제 답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네. 백두산 다큐 같은 경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려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게 멈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 다큐를 찍으면. 그죠, 백두산. 네. 백두산에 무슨 정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이 로저 셰퍼드 씨가 나온 다큐를 봤거든요. MBC에서 MBC인가 KBS인가 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백두대간을 쭉 찍는 백두산에서 출발해서 쭉 찍는 이제 그런 걸 했는데 이분의 그 한국어 발음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백두대산 줄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말도 이제 많이 배웠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딴 말은 못 하는데 백두대간을 표현하는 백두대산 줄기 요것만을 이제 한글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큐 얘기하길 이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두산만 해가지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걸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정말 안타까운데 이분이 외국이니까 북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이사 조치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 또 혹시 북한에 방문할 계획이 좀 있다고 합니까? 어때요? 예, 올해 광복절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평양에서 백두대간 사진들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의 산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전시회를 하면 북한산을 보여주는 건데 북한에서 전시회를 하니까 한국의 산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됐고 이런 것들이 매우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아직 백두대간 전체를 다 종주한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두산에서 출발해서 한라산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이걸 해보고 싶다. 예. 이걸 이름을 평화의 하이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이것도 해보고 싶다는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네요. 거침없이 하이킹이네요. 하이킹.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산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만 해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라산 이런 거 사진 보여주고 그쵸. 지리산 이런 게 지리산, 너무 네. 설악산. 네. 그래서 어쨌든 계획한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서로 남북이 서로의 다른 산들을 좀 보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끝으로 이제 그럼 남북의 통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분이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 백두대간을 종주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좀 있으신가요? 예, 이게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분 얘기는 네.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모든 외국인들이 공평하게 노력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0년 전에 일본이 침략한 이후 한국이 완전히 자주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네. 이건 어느 나라 국민이건 견디기 힘든 긴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1945년에 분단된 이후에 한반도는 냉전의 강요로 외국에서 이식된 두 가지 양극화된 이데올로기를 갖게 되었고 네. 이렇게 현격한 정치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한민족을 다시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 하나로 합칠 하나의 이념은 본인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 이념 가지고 그 남과 북이 하나로 되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대신에 미래의 한민족은 남북 상대의 정책으로부터 좋은 것을 취해서 자신만의 전통이 있으면서도 진정 현대적인 보기 드문 체제를 가진 자주적이면서 독특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 미래를 내다보셨고요. 자주적이면서 독특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유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경제적 유대를 이루어야 된다. 예술, 문학, 공통의 역사, 스포츠 이런 걸 통해서 문화 교류를 하고 네. 이걸 통해서 남북이 서로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 이 활로를 연 다음에 경제 교류를 복원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뭐 문화적으로 교류도 하고 그다음 경제적 교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 진짜 그냥 산만 좀 타는 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안목이나 식견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놀랬고요. 네. 남북이 하나가 되면 확실히 남북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높일 수 있는 놀라운 도전들을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 일을 맡고 있는 실질적 문제는 두 정치 이념 사이의 깊은 불신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대하는 정치 이념, 종교, 외부 영향 등이 남북 상호 체제의 존재를 무너뜨리거나 위협하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이걸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문장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언젠가 한민족이 개방된 교류를 통해 동맹국들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그것을 위해서 한민족은 진정 영향력 있고 절대 잊지 못할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 지도자는 국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주독립과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의 그러니까 한반도에 개방된 교류라는 게 남북의 교류라는 그렇죠. 뜻인 것 같고요. 이래서 동맹국들의 정치적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주적으로 뭔가 결정한다. 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 정말 영향력 있고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자주독립과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방금. 네. 아, 네. 어쨌든 이분이 제발 유전도 안 가고 여기 한반도에 좀 더 남아서 이런 일들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따름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북한 산천을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생각에 사진첩을 좀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사진첩을 저도 봤는데 네. 고급 양장본이고요. 네네. 160페이지에 직접 찍은 사진들이 고화질로 인쇄돼 있어요. 아. 네, 책 제작에만 3년이 걸렸다고 하고 홈페이지 hikekorea.com 그러니까 hikekorea.com에서 38,000원이라는
사진첩치고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전 로저 셰퍼드 씨가 네, 나오신 줄 알았네요. 광고를 하시길래.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좀 이 인터뷰 얘기 좀 마무리하고 댓글 얘기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이동환 기자님. 네. 네. 그럼 이동훈 기자님 좀 댓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소개해드릴 댓글은 팟캐스트 아시죠? 팟빵에 게재되어 있는 댓글입니다. 네. 아나키스트란 분께서 네. 오래오래 해주세요.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네. 통일이 될 때까지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게 드래곤이라는 님께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좀 더 매끄럽고 대중에게 친숙한 방송 진행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분 의견을 받아서 이번 주 이제 벌써 몇 차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지난주와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때 댓글 달아달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이 좀 달아주신 것 같아서. 이 댓글은 좀. 좀 전에 댓글 네, 달아준 네. 건가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도 안단 댓글을 이렇게 또 달아주시니까. 네. 이상으로 오늘로 이렇게 스케치북 4월 3일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신은미, 환선은 왜 테러를 당했을까? 그들은 통일 콘서트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반복했던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 마약에 중독되듯 종북놀이에 중독된 사회. 당신은 종북 중독에서 자유롭습니까? 신은미, 환선. 문제 아줌마들의 통일 개담집.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사출판 2대5